트라우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베셀 반 데어 콜크는 194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치 점령 하의 혼란 속에서 유년기를 보낸 개인적인 경험은 그가 평생 트라우마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만든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정신과 의사 수련을 마친 그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을 치료하며 기존의 정신분석이나 약물 치료가 트라우마의 깊은 상처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이후 그는 뇌과학, 발달 심리학, 신체, 심리치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트라우마의 본질을 파헤치는 데 수십 년의 연구를 바쳤습니다. 보스턴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여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를 수행했으며 보스턴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의 30년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몸은 기억한다는 트라우마가 어떻게 뇌와 몸 그리고 마음을 재편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전 세계 독자와 치료사들에게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은 트라우마가 단순히 과거의 나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뇌와 신경계, 심지어 세포 수준에까지 깊이 각인되어 현재의 삶을 끊임없이 침범하는 살아있는 경험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기존의 말 중심의 치료를 넘어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뇌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혁신적인 치유법들을 소개하며 트라우마 생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지도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몸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깊고 자비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정의 첫 번째 부분은 트라우마의 재발견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 충격으로 알려진 쉘 쇼크에 시달리는 병사들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겁쟁이로 취급받았습니다. 이후 전투 피로라는 용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개인의 나약한 문제로 치부되었습니다. 1980년이 되어서야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트라우마가 개인의 성격 결함이 아닌 압도적인 경험에 대한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임을 사회가 비로소 인정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전쟁이나 재난과 같은 극적인 사건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어 콜크는 아동 학대방임 가정, 폭력과 같은 발달 트라우마가 한 인간의 삶에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한 개인의 정체성 관계 맺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책의 두 번째 부분 트라우마가 남긴 뇌의 흔적은 이 질문에 대한 신경과학적 해답을 제시합니다. 트라우마는 뇌의 경보 시스템을 완전히 재편합니다. 뇌의 편도체 즉 연기 감지기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의 편도체는 극도로 예민해져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경보를 울립니다. 반면 전전두피질 즉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감시탑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 생존자는 현재 상황이 안전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면서도 몸은 계속해서 과거의 위협에 반응하는 투쟁, 도피 경직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또한 시간과 맥락을 담당하는 해마의 기능이 억제되어 트라우마 기억은 과거의 일로 정리되지 못하고 생생한 감각과 감정의 파편들로 남아 끊임없이 현재를 침범하는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아서 생존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각이 마비되고 현실감이 사라지며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해리 현상 역시 압도적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뇌의 필사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아동기의 마음 즉 어린 시절에 겪는 트라우마는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합니다. 책의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 발달 트라우마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아이의 뇌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 속에서 아이는 위로받는 법, 감정을 조절하는 법,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학대나 방임과 같은 만성적인 트라우마 환경에 노출된 아이의 뇌는 생존을 위해 안전이 아닌 위협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발달합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이 위험한 곳이며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학습합니다. 그 결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손상되며 수치심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찬 불안정한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종종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반항 장애, 불안 장애 등으로 오진받기 쉽지만 그 문제의 핵심에는 해결되지 않은 발달 트라우마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트라우마의 각인은 트라우마 기억이 어떻게 몸에 새겨지는지를 심도 있게 다룹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은 서사 기억으로 이야기의 형태로 저장되어 시간 순서에 따라 회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기억은 이렇게 명료한 이야기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끔찍한 이미지, 소리, 냄새, 신체 감각, 감정 등 파편화된 조각들로 저장되는 외상성 기억의 형태를 띱니다. 이는 나는 그날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로 설명되는 기억이 아니라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특정 냄새에 구역질이 나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는 등 몸으로 재경험되는 기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은 기억한다는 책의 핵심 명제입니다. 뇌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몸은 그 기억을 정직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비슷한 자극에 노출될 때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로 하는 상담만으로는 이 몸에 각인된 기억에 접근하고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책의 가장 희망적인 마지막 부분, 치유를 향한 여정은 다양한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반대어 콜크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각 개인에게 맞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치료법을 크게 하향식 접근과 상향식 접근으로 나눕니다. 하향식 접근은 전전두피질, 즉 이성적인 뇌를 강화하여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대표적인 예로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도하게 활성화된 뇌의 경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핵심은 바로 상향식 접근에 있습니다. 이는 몸의 감각을 느끼고 감정의 뇌와 원시적인 생존의 뇌를 직접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반대어 콜크가 소개하는 혁신적인 치료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구 운동,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입니다. 이는 안구 운동이나 양측성 자극을 통해 뇌가 충격적인 기억을 재처리하고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은 과거의 기억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둘째, 요가와 마음 챙김입니다. 요가는 호흡과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고 몸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각들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고 견디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는 트라우마로 인해 끊어졌던 몸과 마음의 연결을 회복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셋째, 신경 피드백입니다. 이는 뇌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스스로 자신의 뇌파를 안정적인 상태로 조절하도록 훈련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각성된 뇌를 진정시키고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어 콜크는 내면, 가족 체계 치료, 연극, 춤, 노래와 같은 예술 치료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들은 트라우마의 비언어적인 측면에 접근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던 고통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재구성하도록 돕습니다. 연극을 통해 다른 역할을 맡아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춤을 통해 몸의 자발성을 회복하며 함께 노래하며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느끼는 모든 과정이 치유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은 안전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았다면 치유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 친구, 파트너와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가능합니다. 안전함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의 경보 시스템은 경계를 풀고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통합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치유란 트라우마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더 이상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상처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몸은 기억한다는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과학적 통찰, 그리고 구체적인 희망을 동시에 선사하는 기념비적인 저서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인간 정신의 놀라운 생존 본능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뇌와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는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